마야는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고대 문명이다. 마야 문명은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온두라스 북부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에 시작되어 17세기까지 지속됐다.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의 초기 문명인 올멕의 영향을 받아 천문학, 달력체계, 문자를 정립시켰다. 천체관측법과 역법을 비롯해 이십진법의 수체계와 영을 사용하는 등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마야 문명은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라미드, 궁전, 전망대 등을 건설한 것으로 드러나 고도로 발전된 건축 기술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야는 뛰어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한 면적의 열대우림을 개간하고 지하수가 부족한 곳에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수지를 건설했다. 마야는 이러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양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인신공양은 신이나 죽은 조상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마야 문명을 비롯하여 아즈텍 문명 등 메소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졌다. 인신공양은 유럽의 정복자들이 메소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됐다. 마야 문명은 상림 훼손으로 인한 급격한 가뭄이 서기 800년부터 시작되어 100년간 지속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을 야기했다. 이후 외적의 침입과 16세기 초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해 유린당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었다. 유사과학이란 얼핏 들으면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는 주장이나 이론을 의미한다. 유사과학의 분야 중에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이 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은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고대의 인간과 접촉해 인류의 문화, 기술 그리고 종교 등 인류의 문명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의 유사고고학자인 에리 폰 데니켄이 1968년 발표한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대 마야에도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방문해 마야인들에게 천문학, 농업,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야의 외계 문명 접촉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인터넷에 등장하기 시작해 마야인들이 제작한 유물이라고 알려진 이 사진들은 어디서 처음 공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작되고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들은 UFO, 외계인, 지구, 우주 발사체 등을 연상시킨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물의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원은 지구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측에는 지구로 향하는 거대 혜성 혹은 소행성으로 보이는 물체가 그려져 있다. 왼쪽 중앙에 있는 그림은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주선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물의 상단에는 우주비행선과 이를 조종하는 우주비행사가 탑승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야 문명과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의 접점은 마야의 왕 파칼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다. 마야의 도시국가 팔렌케의 군주였던 파칼은 615년, 왕좌에 올라 683년까지 팔렌케를 통치했다. 마야 문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파칼의 제위 기간 동안 팔렌케는 번영을 누렸다. 파칼은 사후에 계단식 피라미드에 안치되었고, 파칼의 피라미드는 1300년 넘게 깊은 정글에서 잠자고 있다. 멕시코의 고고학자에 의해 1948년 발견됐다. 파칼의 피라미드 발견 당시 내부에 있는 파칼의 거대한 석관이 큰 주목을 끌었는데 석관 뚜껑의 무게만 무려 5톤에 달했다. 석관의 웅장함 외에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석관 밖에 위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석관의 그림은 마치 파칼왕의 우주발사체 내부에서 계기를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공개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의 유사고고학자 에리 폰 데니켄은 1968년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파칼의 석관 뚜껑에 그려진 그림은 고대 마야에 외계인이 방문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칼의 석관 그림이 미국의 1961년에서 1963년 사이 최초의 유인우선 발사 프로그램인 머큐리 프로젝트의 우주선과 아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머큐리 우주선은 한 명의 우주 비행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 작은 캡슐로 덮여 있다. 에리 폰 데니켄의 주장에 따르면 석관 속의 파카랑은 발사체의 조종석에 앉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로 추진 페달을 밟고 그의 손은 계기를 조작하며 우주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파칼의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석관이 공개된 이후 석관의 그림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주류 고고학계는 에리 폰 데니켄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상상력의 결과라고 일축하며 파칼의 석관 전체에 그려져 있는 형상은 세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계수란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나무를 의미하며 하늘과 지상 그리고 뿌리를 통해 지하를 연결한다. 세계수는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신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석관 전체에는 세계수가 그려져 있고 석관의 가장자리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상징하는 문양과 마야의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심볼 등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의 마야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마야인의 문명을 기록한 문서를 마야 코덱스라고 부른다.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마야 문명을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상당수의 마야 코덱스가 파괴되었다. 현재 4종류의 마야 코덱스가 남아있는데 이는 드레스덴, 멕시코시티, 마드리드, 파리에 보관되어 있다. 4종류 중 가장 미스터리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는 코덱스는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 코덱스다. 마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드레스덴 코덱스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랜 시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야 코드의 난해함 때문에 아직도 풀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드레스덴 코덱스는 천문학, 종교 그리고 지구의 계획, 의학과 질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코덱스는 각 행성의 회학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 6장은 금성의 천문학적 정보, 2장은 화성의 궤도, 4장은 목성의 궤도와 위성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복잡한 계산으로 채워진 도표들은 행성들 간의 위치와 지구에서 본 행성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행성들에 대한 정보 외에도 여러 장에 걸쳐 행성 간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드레스덴 코덱스의 놀라운 점은 과거의 일식과 미래의 일식의 날짜를 표기한 일식표가 7장이나 있다는 사실이다. 일식표들은 그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식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일식의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야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드레스덴 코덱스의 해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는 마야인들이 일식을 기록하고 예측하며 행성 간의 관계를 파악할 정도의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마야인들이 이토록 발전된 천문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지의 존재가 수천 년에 걸쳐 천체를 관찰해 습득한 정보를 마야의 천문학자들에게 전수해 마야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난 천문학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외계인 UFO를 묘사하고 있는 듯한 마야의 유물, 우주 발사체를 연상시키는 파카르왕의 석관 위에 그려진 미스터리한 그림 마야의 고문서 코덱스에 기록된 천체와 일식에 관한 기록들, 이 모든 건 마야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존재와 마야 문명과의 조우가 있었던 것인가.